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6주차 두 번째 시간 항공안전법 계속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역, 여러분들이 이제 공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 시간 전차수에도 간략하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하늘 항공에 대한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도 우리가 보면은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 행정구역 경계가 있듯이 이 하늘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늘을 갈라놨습니다. 그 갈라놓은 목적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나눠놓고서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그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제, 통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공역 등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행정보구역,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이 있죠. FI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에 공역으로 구분,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제공역, 그 다음에 관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제, 비슷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관제공역, 관제공역이 아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주의공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제공역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제권, 관제구라는 말 용어를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관제나 비관제,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주의공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제공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관제권 또는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이다. 관제권역, 관제구역을 포함하는 공역이다. 관제권이 이제 좀 더 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제구를 나눌 수가 있겠죠. 비관제공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협조 조언 그리고 이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조언이나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통제 공역하고 주의 공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라 그런 거죠. 통제. 그리고 이제 주의 공역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이다. 조종사가 특별하게 주의 경계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여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그 식별도 필요한 그런 공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항공교통 업무 공역 등급의 구분 지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구분은 A, B, C, D, E, F, G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조원구역, 정보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여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구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등급이 있다 그랬죠. 관제공역에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에서. 자, A 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이다. 계기 비행하고 시계 비행이 있죠. 계기 비행은 우리 비행기 조정석에 보면은 계기판에 의한 계기 비행이죠. 자동 비행이죠. 그 다음에 시계 비행은 뭐냐 하면은 계기 비행도 가능하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계 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A 등급은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공역이고 B 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과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항공기의 분리, 이거는 각 개별적 항공기의 요소를 나눠서 유도를 하는 거죠. 인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등급 공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이 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하는 공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제공역 중에 이제 D등급 공역, 2등급 공역이 있습니다. D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이다. 계기와 시계 비행 다 가능한데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런 하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 정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등급, G등급 공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관제 공역으로서 F등급 공역과 G등급 공역이 있는데 F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지원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우리나라는 A, B, C, D, E, F등급 공역이 없고 G등급 공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F등급 공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공역입니다. G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의 구분 표시가 있습니다. A등급 공역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FL 200, FL 60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클래스 A, only airway라고 나와 있죠. 2만 피트 상공에서 6만 피트 상공까지의 그 공역을 A등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B등급, 클래스 B등급은 세부적으로 이제 그 공역별로 설명을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좀 그 원형으로 된 원형이 한 3개 정도 쌓여 있는 노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공역 구분이 있죠. 그런 구분이 이제 B등급, 그리고 C등급은 이제 연두색으로 그 옆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공역이 있죠. 그 다음에 D등급, 그 옆에 그 위쪽으로 해서 A등급, 클래스 A 밑에 클래스 D가 있죠. 지면에서부터 2만 피트까지의 고도를 이제 그 클래스 D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역이죠. 그리고 F등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이 돼 있지 않고 G등급 공역이 있습니다. G등급 공역은 그 아래쪽에 지정이 돼 있죠.
1000에서 5500피트 그 사이의 공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제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등급 공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A등급 공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평균 해면 2만에서 아까 6만까지의 그 항로라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를 했고요. 계기 비행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종사는 당연히 계기 비행 면허 자격 소지자가 계기 비행을 해야 되고요. 무선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 군용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 조항에 대한 적용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군은 이제 별도로 가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유보가 되어 있고요. 모든 항공기간의 분리 업무, 모든 항공기에 개별적으로 이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제공을 하고요. 모든 항공기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을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조종사는 A등급 공역 진입 전에 인천 지역 관제센터와 무선으로 교신 또는 이제 교통관제기관에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무선을 항시 유지를 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전조항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군 소속 시계비행 항공기가 A등급 공역 항로를 통과 시에는 그 이전에 사전에 합의돼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 절차에 의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등급 공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등급 공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 관제탑 운영, 레이더 접근, 관제 업무 제공, 장관이 공관 공역으로 계기비행, 시계비행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송수신 통신, 자동 고도 보고 장치, 트랜스폰더 구비, 자동 고도 보고 장치 이제 계기 비행을 하면서 비행기가 사람이 다 인위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이 고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 시계 비행 항공기는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 업무 제공할 수가 있고요.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간 교통정보의 조언, 안전,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등급 공역 내 시계비행 항공기 조종사에게 접근 순서 및 간격 분리 관제를 제공합니다. 자, 당신의 비행기는 A 비행기는 지금 내려올 준비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있는 C 비행기는 좀 기다리시오.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공항을 한 바퀴 선회 비행하시오 하는 순서를 제공을 해주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시간을 두고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두는 공역입니다. B등급 공역에는 우리나라 김포, 인천, 제주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살펴보면은요. 항공기간 분리 유지를 위해 B등급 공역 외부에서 비행 경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B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와 진입할 때 항공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B등급 공역 내 다른 관제 비행장으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에도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똑같은 업무를 제공합니다. 자, B등급 공역 내 진입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교통관제기관과 무선교신 그리고 업무 요청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B등급 공역 내 이제 무선 교신을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군 소속 항공기는 전장에서 설명한 대로 합의된 사항으로 그냥 비행 정보 통보 절차에 의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등급 공역 공항을 이륙하는 또는 착륙하려는 중형 터빈 엔진 항공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B등급 공역의 횡적, 종적 말고 횡적, 옆으로 벌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 반드시 B등급 공역의 하한 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려오면 안 되고 일정 하한 고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도 이상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출항, 시계 비행 항공기는 B등급 공역 출항을 위한 인가 및 관할 통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고도, 비행경로를 통보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B등급 공역 공항에 착륙하지 않거나 혹은 출항하지 않은 항공기는 타 항공기의 비행에 지장이 없고 이 B등급 공역의 비행 요건 및 무선 설비 요구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B등급 공역 통과를 위해 인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B등급 공역 내 항공기는 평균 해면 1만 피트 미만 고도에서는 한 250노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되고요. 인천 및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가 B등급 공역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더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B등급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공항 항공교통 관제기관과 교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업무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도 제공을 합니다. 자, 이제 C등급 업무 한번 볼까요? C등급 관제 공역.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중 계기 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영되고 레이더 접근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으로 공항 반경 5 노티칼 마일입니다. 9.3km 이내 공역. 지면으로부터 한 5,000피트 이하.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C등급에 이제 두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서클이 있습니다. 공항 반경 5 노티칼에서 이제 10 노티칼 내 공역. 여기에서는 1,000에서 5,000피트 이하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군산 등 11개 공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C등급 계기 비행, 시계 비행 모두 가능하고요. 뭐 송수신 기기장치 이런 걸 구비를 해야 되고요. 항공기관, 무선교신, 레이더 식별로 분리 업무가 제공이 되고요.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순서를 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하고 계기 비행 항공기 요청 시 교통 회피 조언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에는 진입 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교신 및 C등급 업무 요청 및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무선교신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평균하면 10,000피트 미만 고도에서는 250 노트 이하로 비행을 하고요. 공항 반경 4 노티칼 마일 내 지표면에서는 2,500피트 이하 고도에서 지시대기 200 노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D 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 등급 업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등급 공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D등급 관제 공역은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 반경 5 노티칼 마일 이내 및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5,000피트 이하에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입니다. 여기에는 17개 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양양,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무안, 울진, 정석, 진해, 이천, 논산 및 속초 이래서 한 17개 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A 클래스 바로 밑에 D 등급 공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무선 통신기 장치 등이 있어야 되고요. 계기 비행 항공기는 분리 업무 미 제공 시 무선 교신 및 레이더 식별 항공기에서
시계 비행 및 다른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 업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D등급 공역 중 항로 비행은 계기 비행 방식에만 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평균하면 만에서 만 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지시대기 250노트 이하로 비행을 하고요. 고항 반경 4노티칼 마일 내 지표면에서 2,500피트 이하 고도에서는 속도가 한 200노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자, 2등급 공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등급 공역 외의 관제 공역으로 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 1000에서 1000피트 이상이고요. 평균 해면 6만 피트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 이상, 평균 해면 6만 피트 이하. 계기나 시계 비행 모두 가능하고요. 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구비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2등급 계기비행 항공기가 2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 관제기관으로부터 교통관제 허가, 관할기관의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항공기는 평균하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 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자, F등급 공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A2등급 공역에 평균하면 6만 피트 초과 비관제 공역으로 계기, 시계 비행 모두 가능하고요. 특별한 무선 설비 장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계기 비행 항공사나 항공교통 조언 업무를 받을 수 있고 조종사 요구 시에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G등급 공역은 이제 비관제 공역으로 A에서 F등급 공역 이외의 비관제 공역입니다. 영공에서는 해면 높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 계기 시계 비행 모두 가능하고요. 특별한 무선 설비 장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요구 시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제 공역에서 이제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이 있는데요. 관제권은 이제 비행정보구역 내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 시계 및 계기 비행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 제공 공역이고요. 관제구는 항공로 및 접근 관제구역을 포함한 공역으로 비행정보구역 내 A, B, C, D 또는 2등급 공역에서 시계, 계기 비행 항공기에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입니다. 비행장 교통구역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조에 따른 공역외의 공역으로 비행정보구역 내 D등급에서 시계 비행 항공기간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관제 공역으로 조언정보구역 등이 있는데 조언구역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는, 그리고 정보구역은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그런 비관제 공역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구역은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 있는데 안전국방상 이유로는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 그 다음에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보호 및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이 있고요. 주의 공역은 훈련, 군작전, 위험구역, 경계구역 등이 있습니다. 자, 주의 공역은 주의공역 중에 훈련구역은 민간 항공기의 훈련 공역으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 유지 필요가 있는 공역. 군 작전구역은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 유지 필요가 있는 공역입니다. 위험구역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부딪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을 위험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주의공역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조종사 훈련 또는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은 이제 경계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주의 공역은 훈련, 군작전, 위험, 경계구역이고요. 통제구역은 이제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고요. 비관제 공역은 조언정보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관제 공역은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의 구분,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학습 과제는 이번 시간 학습 과제는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의 구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하는 부분,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하는 부분을 학습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강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